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4번째 시간을 봉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옹기종기 앉아서 똑같은 대상을 다르게 보기도 하고 또 내가 보지 못한 대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저에게 소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정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럼 물을 우리가 같은 방향에서 바라볼까요? 물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연의 순리, 섭리를 이야기할 때면 항상 물의 흐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1900년도 초반에 오산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을 때 일본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본은 바로 우리 오산학교와 자매교련 맺은 영진고등학교라고 하는데 그 영진을 일본말로 에이싱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진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영자는 찰 영자를 쓰고 나아갈 진자인데 제가 써서 여러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칼릴 지브란의 시집을 제가 좋아하는데 여기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화면 잘 지금 펜이 다 됐네.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게 찰 영자입니다. 가득 차다. 그리고 요거 관대 국어 과목, 영어 과목 아니면 대학에서 뭐 국문과 할 때 과고요. 요것은 말 이을 이죠. 뭐 순접, 역접 이야기하고 얘는 나아갈 진짜인데 여기에서 요 영과 진만 따서 영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영진고등학교라고 했는데 거기 현관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영과 이진이라고 큰 붓글씨로 액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이것을 메모해서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노노맹자 대학중형 여러분 사서 알죠? 그 맹자에 나오는 구절이었더라고요. 제가 우리 오산학교와 자매결혼 맺은 에이신 고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서두의 물에 관한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찾아보니까 요 과자가 텅텅 비다 할 때 그리고 또 구덩이 이렇게 쭉 파여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물이 위에부터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다가 요 구덩이를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여기에 구덩이라고 한다면 지금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요 물이 흘러내려서 요 구덩이를 가득 채우고 그리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물의 흐름. 아무리 구덩이가 파여 있어도 물은 그것을 건너뛰지 않고 천천히 다 채우고 그리고 넘쳐 흘러가는 것이로구나. 자연의 순리, 섭리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 그러면 자연의 섭리 그리고 일본의 에이신 고등학교가 떠올려집니다. 역시 고등학교 때 이제 책을 몇 권 접하게 됐는데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타르타 그런 불교의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의 이름이죠. 근데 헤세는 고타마와 시타르타라고 하는 두 개의 인물을 설정해서 이제 시타르타의 스승이 고타마로 설정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타르타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석가모니인데요. 자식을 낳는데 참 속을 많이 썩입니다. 인간의 고행을
다루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집을 나와서 쭉 고행하는 과정 속에 어느 강가에 이르르고 그 강가 근처에 집에 머무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는 과정 속에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자신을 돌아보려면 저기서 여러 가지 갈래로 들리는 물소리를 하나로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앉아서 완벽하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수십 수백 가지의 또 다른 소리로 물이 흘러가지 않을까요? 장마가 졌다고 하면 그 거센 물결이 흘러갈 때 수많은 소리를 낼 텐데 거기서 시타트는 가만히 정좌하고 앉아서 그 물소리를 하나로 듣는 과정. 이제 물소리를 하나로 듣는 과정까지 접근해 보았고요. 그랬더니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야구도학이라고 하는 글을 쓰죠. 이제 청나라의 사신으로 따라가서, 그러니까 박지원이는 사신이 아니라 사신을 따라가서 통역해주는 통역관이었다라고 합니다. 중인 정도의 계층이었으니까요. 이제 열하일기 속에 나오는 대목인데 하룻밤에 강을 9번 건너는 과정 속에 물소리가 낮에 많이 들리겠습니까? 밤에 많이 들리겠습니까? 당연히 밤에 많이 들리게 되는 거죠. 왜? 이 강물을, 물론 얕은 강이겠죠. 걸어서 건너는, 개울 정도, 한 무릎팍이나 심하면 이 넓적다리까지 차는 정도의 물이겠죠. 그러면 그 강을 9번이나 건너가는데 밤에는 물살을 보지 못하니까 귀로 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 낮에 건널 때는 물살이 보이니까 눈으로 보이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밤에는 물살을 보지 못하는 대신 청각이 발달돼서 귀로 들리는 불안감. 그러니까 물살이 거센 것을 내려다보게 되면 현기증이 일어나게 되고, 밤에는 대신 물살을 보지 못하지만 귀로 들리는 그 우르릉 콸콸 하는 물소리가 두려워서, 그러면 밤에는 가능한 길을 막아야 할 것이고요. 낮에는 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가린다면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물을 보지 않고 멀리 하늘을 바라보면서 건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물은 무엇일까? 그래서 그 뒤에 조금 더 가보면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물소리가 청아한 소리로 들릴 수 있고, 또 천둥 번개가 치는 물소리로 들릴 수 있고, 아니면 옥필이 부는 소리로 들릴 수 있고, 또 주전자에 물이 끓는, 찬물이 끓는 소리로 들릴 수 있고, 또 개구리가 슬프게 개굴개굴 우는 소리로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일체 유심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소리를 듣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물소리가 다양하게 들리는 것. 헤르만 헤세 시타르타에서 물소리를 하나로 들으려고 하는 집중력이 있다면, 박지원의 열하일기의 일야구도하기, 즉 하룻밤에 9번 강을 건넌 이야기에서 물소리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리 들릴 수 있다라고 해서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짓는다까지 저는 접근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햇세가 이야기한, 그리고 박지원이 이야기한 것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독자로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물, 아니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물은 어떤 것일까요? 수영장의 물,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 외가에 갔을 때 가재 잡고 놀던 물, 다양하게 떠올려질 것입니다. 아니면 저 아프리카의
먹을 물이 없어서 구정물을 마시는, 오염된 물을 마시는 그 물을 떠올려 봅니까? 또 우리 NGO 단체에서 아프리카에 우물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신선한 맑은 물을 마시게 하는 그 물이 떠올려집니까? 여러분 참 재밌죠? 다양하게 접근하는 힘, 이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관찰 그리고 여러분만의 느낌을 이제 한 줄 한 줄 기술해 가되 이제 거기에 쓰여지는 어휘를 여러분들이 이제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또 행을 적절하게 바꿔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7번째 시간부터 이야기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접근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귀한 습작 노트에는 14편의 작은 글이 이제 시처럼 변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물에 대해서 행복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